네, 안녕하세요. GEG 강남의 캡틴 김동원 트레이너입니다. GEG 강남에 대한 소개를 잠시 드리려고 이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GEG 강남에 앞서서 구글 에듀케이터 그룹, 즉 앞에 첫 글자를 딴 이 GEG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열정적인 교육 전문가 커뮤니티, 구글 공인교육 전문가들과 트레이너들로 함께 구성된 이 커뮤니티 안에서 여러분들은 함께 소통하며 새로운 아이디어, 그리고 학습과 업무의 효율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하나의 커뮤니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GEG에는 누구든지 가입을 할 수 있고, 또한 다른 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새로운 교육에 대한 아이디어, 그리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안들을 함께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벤트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현재 구글 for Education, 즉 구글에서 인증한 구글 공인교육 전문가 레벨 1을 획득하신 분이 한 6,500명 이상, 그리고 레벨 2를 획득하신 분들이 3,500명 이상, 그리고 저와 같은 구글 공인 트레이너들이 한 600명 이상이 되고요. 이런 구글 교육과 트레이닝과 별도로 또 함께 이 구글 도구를 이용해서 코칭, 그리고 이 교육 혁신을 위한 이노베이터들도 같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GEG 강남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GEG 강남의 리더인 양현 리더님, 가나다 순서로 김정준 캡틴님, 신용호 캡틴님, 윤영미 캡틴님, 최주희 캡틴님,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총 6명의 운영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GEG 강남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참석을 할 수 있습니다. GEG 강남의 오픈 채팅방인 카카오 오픈 채팅방의 QR코드로 함께 하실 수도 있고요. GEG 강남의 홈페이지에서도 가입을 하셔서 새로운 소식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GEG 강남에서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GEG 강남과 함께하는 멋진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GEG 강남의 구글 공인 트레이너이고 구글 캡틴을 맡고 런 캡틴을 맡고 있는 김동원 트레이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내용은 이 구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구글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걸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첫 시간이라서 약간 이론이 많기는 해요. 첫 번째로 해서 제가 구글 연수를 많이 진행을 하다 보면은 구글을 사용하실 줄 아는데 이 도구를 사용은 잘 하시는데 디지털 전환이 뭐고 이 개념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본격적으로 구글의 디지털 도구들을 사용하기 전에 이 시간을 좀 마련을 했고요. 자, 지금 화면에 제가 지금 신발을 하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크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신발 색상 한번 봐주세요. 5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땡.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제가 화면에 이 구글 디지털 전환 교육을 하기 전에 이 신발 사진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혹시 이 신발 색상이 빨간색으로 보이시는 분들, 핑크, 빨간색 계통으로 보이시는 분들은 빨간색 체크 표시를 눌러주시고요. 녹색 또는 애플 그린으로 보이시는 분들은 녹색 체크를 눌러주세요. 네, 화면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봤더니 녹색으로 보이시는 분들이 2분 정도 되시고요. 빨간색으로 보이시는 분들이 한 6분 정도 되세요. 저는 지금 같은 신발을 분명히 보여드리고 있지만 다른 색상으로 지금 보이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난을 칠 때는 이 빨간색으로 보이시는 분들은 여성 호르몬이 많은 거고 녹색으로 보이는 분들은 남성 호르몬이 많은 거다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지만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 신발에는 정확하게 빨간색과 녹색, 애플 민트 색상이 5대5로 도트로, 즉 픽셀 단위로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마다 한식 좋아하시는 분들, 중식 좋아하시는 분들, 양식 좋아하시는 분들 식성이 다른 것처럼 사람 눈에 이 색상을 받아들이는 시신경 세포의 개수가 좀 다르대요. 신발은 분명히 똑같은 거지만 내가 받아들이는 시신경 세포가 녹색을 많이 받아들이면 녹색으로 보이는 거고요. 빨간색이 많으면 빨간색, 붉은색, 핑크 계열로 그냥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로 시작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어,
디지털 전환 이야기를 같이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지만, 이걸 지금 내가 한번 난 이거 학습이나 업무에 지금 되게 필요해. 이런 생각을 갖고 저와 함께 연수를 참여하실 수도 있고, 지금 AI 시대고 디지털 시대라는데 한번 좀 배워볼까? 이런 느낌으로 참여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저녁 시간에, 저녁 먹고, 그냥 여유롭게 한번, 뭐, TV 보느니 요거 한번 들어보자 하고 들어오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똑같은 시간을 저와 함께 하겠지만 어떤 생각을 갖고 저와 이 구글 GEG 강남과 함께하는 연수에 참여하셨냐에 따라서 오늘 내용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 연수는 GEG 구글 에듀케이터 그룹, 구글 교육 전문가 그룹이라는 GEG 그룹 중에서도 GEG 강남과 함께하고 있는 소모임이고요. 저와 함께하는 연수에 어,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 라이브로 진행하는 거는 시작하고 나서 5분 지나면 입장이 좀 어렵다라는 말씀드리고 선착순으로 참여 신청을 해서 그리고 한 50분 정도 함께 합니다. 함께한 연수의 내용은 유튜브에 빠르면 제가 밤에 작업을 해서 다음 날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2025년도부터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지금 종종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이제 GEG 강남에 대한 소개는 잠시 드렸고요. 저희 GEG 강남의 전체적인 소개는 연수가 끝나고 나서 드리는 유튜브 영상에 GEG 강남 소개 부분만 별도로 제가 또 찍어서 만들어서 전달을 드릴 테니까 자세한 내용은 거기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GEG 강남에는 5명의 캡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GEG 강남에서 가장 멋지고 그리고 GEG 아마 그룹 전체에서 지금 가장 최고 연령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GEG 강남의 신용호 트레이너님의 앞에 인트로 그리고 인사 말씀 듣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호 트레이너님 제가 마이크 넘겨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GG 강남의 캡틴으로 있는 신용호 트레이너입니다. 저는 요즘 느끼고 있는 게, 어, 제가 2021년도에 구글 트레이너를 땄는데, 2020년도 코로나 초기 분위기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인가 하면은, 그때 코로나 초기 때, 구글 트레이너 교육이 있다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중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줌으로 강의를 받게 되었는데 왜 그런 느낌을 받는가 하면은 요즘 들어가지고 구글 트레이너 되겠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이제 올해부터 인공지능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오고 또 그 인공지능이 교과서로 선정된다 그러니까 그 영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그 구글 트레이너 시험이 이제 그전에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이론하고 실습하고 같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론 시험만 보면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 후쯤 그 문제 수가 지금 현재 35문제인데 37문제, 8문제로 나누고 시나리오가 3문제가 첨가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나리오가 첨가되면 참 머리 아픕니다. 왠가 하면은 보통 그 시험에 3시간 그 할애가 되는데 이론 시간 배분을 이론 시험 1시간 하고 실습 시간을 2시간 정도 잡아야 됩니다. 저는 이제 실습이 있을 때 레벨 1, 2를 시험을 봤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정신없이 바빴어요. 왠가 하면은 이제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보면은 실습을 하다 보면은 지금 보는 것처럼 뭐 반응을 누르세요, 뭘 누르세요. 어디에 분명히 있는데 그걸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반응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시나리오 문제가 그때는 이런 문제 35문제, 시나리오 문제가 보통 15문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 문제 푸는데 보통 한 15분 이렇게 걸리고 그러니까 그때 따고 나서 그 시험 자체가 실습을 없애고 이런 시험으로만 됐을 때 기존에 실습을 해가지고 붙은 사람들은 이제 반발이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어렵게 땄는데 이런 시험만 지금은 이제 이런 시험만 보는데 이런 시험만 본다 그러니까
그래서 구글에 항의를 하니까 구글은 딱 전 세계에서 시험이 쉬워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나쁘게 나온 데는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되게 한국 사람들은 내가 따고 나면은 시험이 어려워지기를 선택하거든요. 다른 사람 못 따게. 그래서 모든 시험에 영어가 다 포함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쉬워졌다가 다시 어려워지는 경우는 지금 처음 경우니까 가능하시면 빨리 좀 따시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신용호 트레이너님께서 원래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주세요. 근데 지금 이번에 시험제도 바뀌고 하니까 빨리 따라고 한번 좀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나중에 한번 저희 또 그 GEG 강남에서도 그 시험 관련된 거랑 저희 또 응시도 이렇게 하고 하니까 그때 또 신용호 트레이너님의 도움으로 좀 쉽게 한번 구글 공인교육 전문가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구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첫 시간이라 좀 편하게 진행을 할 거고요. 좀 진행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그냥 오늘은 연수나 강의가 아니니까 편하게 질의응답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우리 한번 구글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뭔지부터 한번 우리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마이크 여실 수 있는 분들 그냥 편하게 열고 얘기하세요. 이거 연수 아니에요. 네, 스페이스바 길게 누르고 계시면 바로 마이크 열립니다. 열린 상태에서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구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제가 좀 있어 보이려고 영어로 적어놓긴 했는데, 구글의 디지털 전환이라 그러면, 여기 함께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느낌이세요? 진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구글 디지털 전환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질문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보통 학교에서 구글 디지털 전환 이야기하게 되면 뭐 전자칠판 학생들하고 이렇게 온라인 교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저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현상으로 이미 벌어지고 있는 거고, 도대체 우리가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무엇이냐? 어, 그래도 제가 가진 장점 중에 하나가 어려운 거를 좀 쉽게 이야기하는 게 또 제 장점 중에 하나니까 한 번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네, 세 개의 단어가 합쳐진 말이죠. 예, 구글 더하기 디지털 더하기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자, 그러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이라는 회사는 다 알고 계시죠? IT 공룡이고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러면 디지털이라는 단어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구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글이라는 회사와 그리고 늘상 익숙한 이제는 아날로그 시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디지털 시대에서 우리가 다 스마트폰 사용하고 진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혹시 내 핸드폰이 LG 사이언이나 삼성 애니콜이다. 우리 집에 있는 LG는 Life is Good이 아니라 럭키 골드스타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예, 럭키 골드스타를 아시는 분들은 저와 같이 살아오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래, 오케이. 구글도 알았어, 이제. 그럼 디지털도 알았어. 도대체 근데 트랜스포메이션은 뭐냐? 트랜스포메이션. 오케이. 구글도 알았고 디지털도 알았고 요거 단어 하나만 해결되면 구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바로 어떻게 된다?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사전적 의미를 좀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주어진 DNA에 의한 유전적인 성질이 변하는 것을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한대요. 전환됐다. 종이 바뀐다. 이런 느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글에서 좀 요약한 얘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구글의 디지털 도구라는 DNA죠. 구글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우리의 일상과 업무의 방식과 성질 자체가 변하는 것이 구글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좀 정의를 드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해도 어려워요. 제가 써놨지만 이거를 저야 이제 구글을 제가 5년도 그때부터 사용을 했었으니까 이거에 좀 익숙하지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한번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육하 원칙에 한번 맞춰서 한번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구글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구글 교육, 구글 연수한다. 특히 학교 선생님들은 연수받는다. 아니면 강사님들 같은 경우도 유무료 강의들 온라인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구글의 교육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곳은 크게 세 군데가 있어요. 구글의 학습 자료,
그리고 구글 교사센터, 그리고 구글 각 도구들의 헬프 센터들이 있습니다. 헬프 센터들을 할 수 있는데 이 시간 저렇게 구글의 정석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좀 마련한 이유는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 둘, 셋. 방향이 방향이 잘못되면 잘못되면 속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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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의미하다. 무의미하다. 네, 제 강의 경력 20년 동안 이걸 굉장히 자주 쓰는데 영어로 읽으시는 분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네. 한글로다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는 무의미하다. 이 연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려고 해요. 6가지로 풀기 전에. 어, 구글을 사용하면 업무가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래요. 학습도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저는 속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와 함께 많은 구글 연수들이 있겠지만 저와 함께하는 구글 연수의 방향은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빨간색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조금 좀 즐겁고 열정적으로 구글 도구를 써서 내가 좀 즐겁고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가 저희 방향이고요. 그래서 좀 즐겁게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구글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우리의 일상과 업무의 성질을 변화하는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방금 제가 설명드린 방향성으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저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줄입니다. 내가 가장 행복한 곳에서 즐겁게 일하기라고 좀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저와 함께하는 다양한 연수들이 있겠지만 저와 함께하는 시간은 업무와 학습을 효과적으로 막 한다. 이건 당연히 하면서 벌어지겠지만 궁극적으로 가야 할 방향은 우리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고 즐거웠으면 좋겠고 이것들을 하나씩 배워갈수록 내가 갖고 있는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게 목적이다라는 의미에서 6가지로 좀 쉽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도대체 이 구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을 왜 해야 되느냐? 이 세 단어가 합쳐진 구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뭐냐? 자,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기존의 업무 환경 보시게 되면 우리가 학교에 가게 되면 선생님이 있고 학생들은 책상에 앉아서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뭐 요새는 전자칠판 그리고 뭐 화이트보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업무를 본다 그러면 회사에 출근했다 그러면 책상 앞에 앉아서 컴퓨터를 켜서 업무를 보는 게 우리가 가진 생각일 겁니다. 일반적으로 학습과 업무라면. 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전통적으로 수업 시간에 노트 필기 많이 하셨죠? 그렇죠? 노트 필기 많이 했었고 업무를 본다 그러면 회의 자료 많이 인쇄했을 겁니다. 디지털 전환은 Y라는 부분을 또 제가 경영 전공을 했기 때문에 약간 이쪽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이 학습과 기존의 업무 환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아마 A4 용지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용지를 통해서 우리는 커뮤니케이션, 즉 자료들을 정리하고 데이터로 만들었었고 그것들이 이제 컴퓨터의 파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래도 이왕이면 좀 즐겁게 그리고 우리가 그 계산적으로 한번 좀 가봤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인구가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도 예측 통계는 좀 지난 걸로 하지만 2025년도 오늘 날짜로 제가 통계청에 들어가 봤더니 대한민국 인구가 5,168만 명 정도 되고요. 이렇게 성비도 나눠지더라고요. 자, 근데 혹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A4 용지 아니면 노트, 이면지 같은 걸 하루에 몇 장 정도 써보셨어요? 이게 적게 썼다 그러면 내가 공부를 안 한 것 같고, 많이 썼다 그러면 내가 왠지 나한테 뭘 시킬 것 같고, 이런 느낌일 수도 있는데, 우리 최소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하루에 한 장 정도는 우리가 연습장을 쓰거나 종이로 사용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한 장도 안 쓰신 분 혹시 계십니까? 난 천재라서. 그러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하도 종이를 많이 쓰고 공책이 비싸다 보니까 옛날에 뭐 대학노트라서 한 권에 몇천 원씩 했었거든요. 그래서 A4 용지, 이면지 같은 거 이렇게 모아가지고 뒤집어서 좀 썼던 기억도 나요. 그러면 우리가 학습과 업무에서 사용하는 A4 용지를 한 장에 10원까지는 안 해요. 한 7원, 6원 정도 하는데 그냥 계산하기 쉽게 한 장에 10원이라고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아까 제가 5,168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영세도 있고 이미 은퇴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한민국 인구가 하루에 한 장을 그냥 쓴다라는 좀 계산을 편하게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5,168만 명이 하루에 A4 용지를 하루에 한 장만 쓴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대충 비슷해질 것 같아요. 안 쓰는 사람과 쓰는 사람. 그러면 한 장에 10원이면 하루에 쓰는 종이값만 5억 1,684만 원이에요. 종이값만. 근데 1년이 365일이니까 곱하기 365를 했더니 약 2천억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계산을 하면 A4 용지 한 장 때문에 어마어마한 비용일 거예요. 종이값만. 학생들이 책을 보고 안 보고는 두 번째 문제고. 자, 하루에 한 장 A4 용지를 쓰던 게 만약 종이를 사용하지 않는 업무 환경으로 바뀌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1년 동안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총 12년 동안 이 종이값만 1년에 2천억이었으니까 곱하기 12를 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조 4천억에 가까운 돈이 종이값으로만 사용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디지털 전환이 돼서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디지털 전환이 돼서 종이값만 아끼더라도 2천억이 절감이 된다는 얘기고 코스트가 그만큼 아껴진다는 얘기고 코스트가 아껴진다는 얘기는 효율이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왜 학교와 기업에서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되느냐? 이걸로 업무 능력이 이건 일단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그건 어마어마하게 큰 거고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종이값에서만 하더라도 벌써 엄청난 비용이 아껴진다는 얘기겠죠. 어때요?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벌써 우리의 일상과 업무의 성질, 기업에서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학교에서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미 벌써 비용으로만 해도 엄청난 비용이 아껴지는데요. 도구가 가진 아주 뛰어난 기능은 둘째 치고서라도 말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런 디지털 전환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이 이야기를 꼭 드려야 됩니다. 디지털화와 디지털 전환, 디지털리제이션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좀 다릅니다. 자, 디지털화라는 건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선생님도 혹시 누군가에게 정보를 전하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 때 가까운 모닝글로리 가셔서 편지지를 사서 종이에 써서 침을 묻혀서 우표를 붙여가지고 우체국 가서 보내시나요? 혹시 마지막으로 그거 해보신 적이 언제신가요? 저는 벌써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군대 있을 때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전역한 지 20년 다 돼가는데 예, 군대 있을 때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침이나 풀 발라가지고 보냈던 게. 근데 이게 뭘로 바뀌었죠, 우리가? 바로 다음 바뀌었던 게 혹시 팩스 이메일. 써보셨을 거고 그리고 이메일이라는 걸 써보셨을 거예요. 자, 이메일은 디지털화냐 디지털 전환이냐 굳이 나눈다라면 저는 디지털화에 가까워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기존에 하던 것들을 디지털로 바뀌었어요. 전 이걸 디지털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은 그냥 태생 자체가 디지털이에요. 응? 요거 선생님 잘 이해, 동원쌤, 요거 이해 잘 안 가는데요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제 또 금방 이해하시더라고요. 자, 혹시 마이크 여실 수 있는 분 그냥 스피커 마이크 열어놓고 편하게 이야기 나누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주거래 은행 어디 사용하세요? 우리 선생님들은? 사용하시는 은행이 있으실까요? 저는 신한은행이에요. 네, 신용호 선생님 신한은행이고요. 또 다른 분들은 어디 은행 사용하세요? 그리고 국민은행 사용하시고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릴게요. 신용호 트레이너님, 혹시 내 통장에 1,000만 원이 누군가가 나도 모르게 들어왔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한은행 가가지고 이게 잘못 들어왔으니까 빨리 가져가라고 얘기하실 건가요? 모른 척 하실 건가요? 아니, 저는 그거 쓰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런 사건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저기 변호사 사무실에 계셔서. 예, 자, 근데 자, 어려운 얘기 아니고 그냥 진짜로 1,000만 원에 꽂혔어요. 어떤 느낌 딱 드세요? 부자된 가져가라고 한다, 느낌이죠. 문혜영 선생님은. 네, 좋습니다. 예, 이런 일이 매일같이 벌어졌으면 좋겠죠. 아우, 그렇죠. 네, 그런 좋은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1,000만 원이 들어간 건 괜찮아요. 자, 근데 반대로 갑자기 내 통장에서 1,000만 원이 사라졌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음 액션이 뭔가요? 네, 빨리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가까운 신한은행 지점, 국민은행 지점을 가실 겁니다. 굉장히 큰 돈이 사라졌기 때문에 빨리 지점을 갔을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 주거래 은행이 카카오뱅크예요. 근데 카카오뱅크에서 갑자기 1,000만 원이 사라졌어요. 자, 어느 카카오뱅크 지점 가시겠습니까? 카카오뱅크 지점 자체가 없죠. 자, 볼게요. 똑같은 은행 업무를 한다는 얘기예요. 국민은행도 신한은행도 카카오뱅크도. 그러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통장 찍찍, 통장 정리해가면서 이러던 시대부터 있어서 그런 사용 방식이 디지털, 모바일 뱅킹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이게 디지털화인 거예요.
태생이. 자, 근데 카카오뱅크는 태생 자체가 뭐예요? 디지털이에요. 전 이게 디지털 전환이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물론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조금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쉽게 드리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더 한번 더 다른 질문 드려볼까요? 혹시 쿠팡 로켓 배송이라고 써보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음.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샀는데 내 스마트폰에 문제가 생겼어요. 삼성 겁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삼성 디지털 프라자에서 샀어요. 문제가 생기면 어딜 가야 되죠? 그 디지털 프라자를 가서 해결을 해야겠죠. 자, 쿠팡에서 물건을 샀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던 물건이 아니라 잘못 왔어요. 자, 쿠팡 어느 지점 가시겠습니까? 쿠팡은 매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류센터만 있어요. 쿠팡은 디지털 전환이 된 우리 지금 오늘날의 유통거래 방식인 거죠. 자, 그러면 디지털화와 디지털 전환에 대한 개념이 조금 잡히셨을까요? 네. 자, 그러면 이게 우리의 일과 업무에 어떻게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졌는지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워킹 아워가 우리가 일하는 시간이 9 to 6 해서 9시 출근해서 6시 일하는 게 우리의 전통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이었어요. 그럼 여러분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맞나요? 9시까지 출근하러 가면 9시까지 사무실을 가면 됩니까? 아니면 9시부터 업무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나요? 여러분들은. 통적으로 우리의 일터는 어떤 곳이었냐? 요 질문 하나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에 넥타이 메고 앉아 있어야 되나요? 카페나 집 편한 장소에서 그냥 업무를 볼 수 있나요? 지금은 둘 다 되죠. 하지만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어땠었어요? 사무실에서 넥타이나 또는 정장 입고 9시까지 출근해서 앉아 있어야 되고 일할 때는 시작하자마자 회의하고 맞습니까? 후자가 지금 디지털 전환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렵다고요? 한 번 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계신 우리 박예진 선생님, 네, 제 연수 많이 들어와 보셨죠? 우리 만난 적이 있던가요? 없어요. 아직 못 뵀어요. 네, 네. 아직 실제로 눈인사도 해본 적 없어요. 온라인으로 근데 박인 선생님 저랑 거의 이제 한 1년 거의 꽉 채워가는 것 같은데요. 네네네. 하지만 벌써 재현 씨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맞습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이게 교육 환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지털로 바뀌어 전환됐을 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근데 이게 업무상 어떻게 효율이 되냐? 우리 한번 여기 또 이제 학교 선생님이셨던 분들도 계시니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 시간을 그 초등학교 때 우리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해가지고 하루 일과표 그렸던 거 기억하세요? 알고 계시나요? 이런 거잖아요. 요거 맞나요? 출근해서 내가 업무를 볼 때 메일에 답장하고 메신저에 답장하는 시간 이게 통계로 나온 걸 한번 꾸며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난 자료 검색하고 업무 회의도 하고 주 업무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눠지는 게 좀 일상적이라고 생각하시죠? 자, 무슨 말이냐? 실제로 우리의 업무는 이렇게 됩니다.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2시간 동안 메일을 보고, 그리고 나서 2시간 동안 자료 검색을 하고, 2시간 동안 회의를 하는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출근해서 업무보다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중간에 흰색은 뭐예요? 저렇게 빵꾸 나는 시간들이 좀 생겨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업무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왔다 갔다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런 형태로 보고 체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구글의 디지털 전환은 수평적인 조직 문화와 수평적인 업무, 수평적인 학습 문화를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런 형태로 좀 이루어져서 각 도구 간의 모든 구조들이 연계가 돼요. 구글의 수많은 도구들이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인데 이게 이제 앞으로 오늘 이후로 다룰 하나의 도구들의 연속인데 어떻게 되느냐? 메일을 보내다가 메일을 보고 확인하는 중간에 회의를 열어요. 내가 문서를 작성하다가 이 문서를 동료한테 바로 공유를 해줘버려요. 따로 미팅이나 회의 시간을 갖지 않고.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들을 어떻게 해요? 회의 시간에 그냥 바로 전송해 줄 수도 있겠죠. 즉 수평적으로 하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지금처럼 업무 시간들이 쪼개지는 게 아니라 복사기 가서 그리고 그걸 갖다가 우편함 가서 이런 게 없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구글 도구를 이용해서 그러면 디지털 포메이션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구글에는 정말 수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도구들 중에서 업무에 사용되고 학습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도구들을 묶어놓은 거를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저런 도구들인데 이거를 구글 워크스페이스 도구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글에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워크스페이스는 뭐야? 이런 궁금증이 있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구글을 하셨을 때 G 스윗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었는데 지금은 워크스페이스, 즉 나의 일하는 공간이라는 뜻으로 워크스페이스라는 말을, 작업 공간이라는 말을 쓰고요. 교육 현장과 업무 환경에서 많이 사용하는 도구들, 원활한 공동 작업을 지원하는 도구들, 그러니까 함께 작업할 때 같이 문서를 작성하고 같이 발표 도구를 하고 같이 통계를 내고 자료를 공유하고 설문을 공유하고 지금 젠보드는 빠졌습니다. 지금 젠보드는 서비스가 종료가 됐고요. 이 5가지 도구들, 원활한 공동 작업을 하는 도구들, 그리고 클래스룸과 과제는 이제 학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온라인 수업 도구로,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메일과 화상, 회의, 그리고 채팅, 소통 도구로 사용을 하고요. 업무에서 할 일을 처리하는 것들은 일정을 잡고 그리고 업무를 처리하고 캘린더를 활용해서 회의 시간을 잡는 등을 구별을 합니다. 자, 이제 재미없는 얘기는 좀 끝났고요. 자,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도대체 구글은 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때 일단 구글은 크게 이렇게 2가지로 나누어져요. 왼쪽 거는 그냥 구글이고 오른쪽에 제가 워크스페이스라고 해놓은 거 보이실까요? 자, 구글은 개인 계정과 워크스페이스, 즉 조직 계정,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걸 좀 더 세분화시키게 되면은 크게 3가지로 나눈다 치면은 구글 개인 버전, 조직 버전, 그리고 교육용 버전까지 이렇게 3개로 나눌게요. 근데 실제로 구글 워크스페이스와 구글 워크스페이스 for 에듀케이션은 크게 다르진 않아요. 유사 도구예요. 거의 비슷한데 워크스페이스 for 에듀케이션에는 구글 그 클래스룸과 이런 과제, 도구들이 좀 몇 가지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그 기업에서 사용하는 버전에는 없습니까? 아니요, 거기서 사용은 가능해요. 사용은 가능한데 작동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 눈에는 다 똑같은 구글로 보이실 거예요. 개인 버전, 조직 버전, 학교 버전. 근데 실제로 구글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버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요금 체계도 다 달라요. 보시면 교육용 버전 안에서도 지금처럼 여러 가지 에디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면 할수록 좀 복잡해지는데 우리는 크게 몰라도 되고 어떻게 알면 된다?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개인 버전이 있고 조직 버전이 있고 조직 버전에서 학교 버전이 있다. 그냥 이렇게 3가지만 크게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요금제를 다 달달 외우고 다니지는 않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스마트폰 버전 보면 청소년 요금제가 있고 근데 일반 요금제가 있고 군인 요금제가 있는 것처럼 그냥 개인 버전이 있고 조직 버전이 있고 조직 버전 안에서 학교 버전이 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좀 상세히 알고 싶다 그러면 요 QR코드 나중에 확인하셔서 좀 세부 내용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구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언제 해야 되고 어떻게 언제 쓸 수 있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선생님들 지금 제가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들어오셨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거 온라인으로 해서 유튜브에다가 해서 공유해 드릴 거라고 했던 것도 기억하실 거예요. 유튜브에 올려드리면 언제 보셔야 돼요? 제가 시간 라인 정하고 몇 시, 몇 월, 몇 분, 몇 시에 보세요. 생방으로 보세요. 이래야 되나요? 아니죠. 내가 어떤 때 볼 수 있죠? 보고 싶을 때 보면 됩니다. 그래서 1년 365일 여러분들이 24시간 원할 때 학습할 수 있고 원할 때 접근할 수 있다는 게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졌을 때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오늘은 장난이나 좀 재밌게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 얘기하면 너무 라떼 소리 들을까 봐 잘 안 해요. 저는 개근상이 있던 시대의 사람이거든요. 정근상, 개근상. 제가 너무 아팠는데도 저희 부모님은 도시락 싸주고 학교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학교는 빠지면 안 된다. 하루 늦으면 어떻게 된다? 수업 못 따라간다. 네, 이게 그 마인드가 있었는데 지금 학교 어떤지 아세요, 선생님들? 해외여행 가가지고 해외여행 가서 온라인으로 수업 들어요. 그거 못 들었어도 맞아요. 엄청 많이 네, 봤어요. 네, 못 들어도요. 나중에 그 수업 자료 다 학교 서버에 있어서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할 때 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그럼 도대체 어디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느냐? 처음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 구글 연수를 듣는 곳은 구글의 헬프센터 그리고 이런 학습센터들이 있어요. 여기서도 배우실 수 있고 지금 저처럼 GEG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는 다양한 유무료 강좌를 통해서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구글 공인교육 전문가에 도전하셔서 구글 공인교육 전문가에 구글이 인증한 자격증도 따실 수 있습니다. 어디서 할 수 있냐? 여러분 혹시 다들 스마트폰 사용하시죠? 그래서 스마트폰에서도 쓸 수 있고 태블릿 PC, 여러분이 사용하는 노트북 어디서든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벌써 이 디지털 전환은 누가 해야 되고 누구를 위한 거냐라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실습을 좀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디지털 전환은 바로 여기 오늘 지금 여러분들 함께 하신 누구나 할 수 있고요. 예전에 얼마 전까지라면 좀 그렇죠.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회사에서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많이 했었거든요. 특히 대한민국처럼 IT 강국이고 해외 업무를 많이 보는 국가잖아요. 대한민국은 해외 수출이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예. 자원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이 업무와 이런 쪽에만 관계됐어가지고 직장인들한테 되게 인기였더라면, 아까 우리 신용호 트레이너님이 코로나 잠깐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베트남에서도 제가 종종 가는데, 베트남에서는 제 친구가 주재원으로 나가 있어요. 유치원을 다니는데, 5살짜리가 엄마 나 수업 들어야 돼 그러면서 노트북을 켜가지고 미치에 들어가서 구글 미츠로 선생님하고 수업을 하는 시대입니다. 5살짜리가 유치원에서요. 그리고 먼저 번 다른 제가 행복교실이라는 수업에서는 어, 제 기억으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가셨던 선생님이셨던 것 같아요. 남아프리카에서 한 선생님이 제 수업을 온라인 들어오셨어요. 은퇴하시고 가셨었는데 연령 따위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남녀노소 필요 없고 인트로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또 장애인분들 그리고 50대 60대 디지털 소외계층이었던 분들한테 지금 엄청나게 인기가 좀 많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그러면 디지털 전환을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선생님들? 대한민국 국민이면 무조건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20살 성인이 되면은 발급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고등학교 때. 성인 딱 됐을 때. 주민등록증이요. 네, 요즘 애들은 음주면허증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민등록증이라는 걸 발급을 받아야 돼요.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받고 해외여행을 가려면 우리가 뭘 발급받아야 되죠? 여건요. 여권을 발급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권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의 본질인 역할이 뭐죠? 신분요. 신분증.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앞에 제가 디지털 전환 이야기를 많이 드렸어요. 지금 앞에 다른 선생님들 저 처음 보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온라인에서 그러면 내가 만나지도 못했고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군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오늘 연수 들어오실 때 만약 선생님들한테 제가 여러분 제 연수를 들어오시려면 여러분 신분이 확실해야 되니까 가까운 동사무소 옛날 사람이죠. 뭐라 그러죠? 행복주민센터라고 그래요? 주민행복센터. 주민센터. 네. 네. 주민센터에 가서 인감증명 띄워가지고 날인하셔가지고 팩스로 제출하시면 제가 들어오시는 거 승인해 드릴까 이렇게 하나요? 그렇게 안 해요. 예, 그냥 여러분들이 접수하셨을 때 아마 대부분 이제 온라인 사이트 이벤터스를 통해서 아마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거기에 내가 뭐가 돼 있어요? 가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청해서 그냥 들어오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구글 계정이 이게 여기 잘 들어주셔야 돼요. 많이들 오해하세요. 지메일 주소가 구글 계정이라고 오해를 하세요. 아니에요.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맞는 얘기긴 해요. 근데 또 아닌 얘기기도 하다라는 게 우리가 이메일이라 그러면 예전에는 내가 상대방에게 전자메일을 보내는 이메일 주소의 용도였었어요. 근데 이 시대가 지금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구글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용할 때 이 사람이 누군지를 내가 규정해줘야 되고 이게 지금 누가 작성한 건지 이걸 규정해줘야 되는 즉 내 신분 증명이 필요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구글에서는 이 구글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찌됐던 아이디를 만들어서 쓰기 때문에 구글 계정은 지메일을 구글 계정으로 사용합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할 수 있는데 제가 맞는 말이기도 하고 아니란 말씀을 드린 것도 있는 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네이버나 다음으로 구글 계정을 만드시는 분들 꽤 많았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말씀을 드릴 텐데 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구글에는 다양한 앞에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어요. 근데 이 다양한 서비스들을 쓸 때 구글 계정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구글 계정이 꼭 지메일일 필요는 없었단 얘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구글에 접속할 때 네이버 계정으로 접속하시는 분도 많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홈쇼핑에 온라인으로 인터넷 쇼핑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이게 뭐 유튜브로 갈 거니까 공영방송이 아니까 제가 브랜드 이름을 얘기를 할게요. H몰, 롯데몰, GS샵 이런 데 가입하실 때 GS 메일을 만드세요. H몰 메일을 만드세요. 아니면 내 이메일로 가입하죠. 그것처럼 구글의 이런 다양한 복합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계정에 내가 구글 계정을 나는 내 네이버로 쓸게, 내 다음으로 쓸게도 상관없었단 얘기입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하는 연수에서는 가능하면 Gmail 이꼴 구글 계정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연수에 참여하시거나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구글 계정이 아닌 다른 계정으로 하신다면 저는 구글 계정을 하나 새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혼동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나의 계정은 어때야 돼요? 예전에 제일 많이 했던 게 제가 제일 피하고 싶어요. 이것만큼은 제가 제 연수 다 잊어먹어 줬습니다. 이것만큼은 지켜주세요 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제발 포스트잇에다가 내 메일 주소랑 비밀번호를 적어서 붙여놓지 좀 마세요. 이게 뭐랑 똑같냐? 요즘은 집 전부 다 거의 대부분 번호키로 들어가죠. 내가 네. 기억하기, 내 번호, 우리 집 비밀번호 외우기 어렵다고 포스트잇으로 비밀번호 적어서 포스트잇으로 집에 출근할 때, 나갈 때 거기다 옆에 붙여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메일 계정은 더 이상 단순하게 구글로 보내는 메일이 아니라 모든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내 신분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피하셔야 될 건 뭐냐? 요새 AI 많이 사용하는 거 알고 계시죠? 제 말이 거짓말인지 이 시간 끝나고 해보세요. 여러분들 만약 챗GPT나 제미나이나 다양한 AI를 쓰시면 여러분 이름하고 Gmail 넣어놓고 이 사람이 온라인 자료를 뒤져서 뭐 하는 사람인지 찾아줘 그러면 여러분 정보 나올 수도 있어요. 특히 온라인 강사님들은. 예전에는 그런 개인 정보들이 유출이 돼가지고 해킹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온라인에 나를 알리기 위해서 내 번호랑 연락처를 많이 남겨놨거든요. 블로그 같은 데도요. 예, AI가 올해 작년 초까지만 해도 실시간 검색은 안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실시간 검색도 해줘요. 그러다 보니 그렇죠. 온라인의 자료를 찾아서 내 개인 정보가 유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꼭 지켜주는 건 뭐냐? 제발 내 메일 계정에 생년월일 넣지 마세요. 두 번째, 휴대폰 끝자리 넣지 말아주세요. 기타 개인정보가 노출될 만한 정보는 넣지 말아주세요. 새로 계정을 만드신다면. 그리고 내 계정에는 누구든지 봤을 때 쉽게 인지할 수 있어야 됐으면 좋겠고요. 그 자체가 저는 또 이제 강사님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이름만 봐도 뭐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브랜딩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육을 하신다면 EDU를 붙이신다거나 스쿨을 붙이신다거나 이런 내용들을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이메일 주소의 앞자리만 이야기를 드리면 저는 excellent란 말을 꼭 붙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고 디지털 전환이라서 많이 좀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피곤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좀 듣는 게 많아서. 그래서 좀 실습을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주실 거, 아까 개인 계정이 있고 실습 계정이 있다라고 교육용 조직 계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른쪽에 보면 저는 여기 G자 보이시죠? 보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제가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이건 교육용 계정이라 노출돼도 됩니다. 끝에가 이거 분명히 구글인데 Gmail이 아니죠. 네. 조직 계정이라서 그러고요. 여러분들은 조직 계정으로 하셔도 되고 또는 개인 계정으로 하셔도 됩니다. 실습은 얘를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클릭하셔서 여기 계정 관리라고 있어요. 계정 관리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거기까지 가시고 녹색 체크 눌러주세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첫 시간에서 다른 건 몰라도 여기서부터는 꼭 해주셔야 돼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내 구글 계정은 뭐라 그랬어요? 온라인에서 사용하는데 신분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분증. 예. 여러분, 지금 오프라인에서 스마트폰이 거의 내 신분증처럼 됐죠? 이 안에 내 신분증도 넣고 이걸로 결제하고 다 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기에 내 스마트폰 비밀번호랑 내 거 다 입력해가지고 아무데나 이렇게 놔두시나요? 절대 그렇게 안 하죠.
좀 재밌는 통계가 나왔었는데 죽을 때 꼭 하나만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 내 스마트폰이래요. 거기에 내 중요한 것들, 모든 자료들, 좋은 거 안 좋은 거 다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 내 관에 같이 묻어줘야 될 거 1번이 스마트폰이라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으니까. 자, 여러분 온라인에서 나를 증명하고 내 모든 자료가 저장되는 내 계정의 정보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키기 위한 지금부터 보안 설정과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우리 선생님들은 저랑 안면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아직 만나뵙지 못한 분들도 꽤 있으세요. 근데 이게 저라는 걸 증명하려면 여러분도 저라는 걸 알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 메일 계정이겠죠. 근데 메일을 주고받을 때 혹시 전화하게 되면 내가 이 사람 사진 저장 안 했는데 전화하면 내 사진 다른 그 네. 사진 뜨고 이런 거 혹시 서비스 봤어요. 하고 계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네네네.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신기해요. 네, 처음 전화 받는데도 그게 떠 있는 경우가 음, 있어요. 자, 구글에서 지금 그 두 가지를 할 거예요. 자, 화면 봐주세요. 자, 화면 봐주시면 여기로 들어오셨으면 두 번째 메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번째 메뉴예요. 이 정보를 클릭해주면 지금과 같은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지금 잠깐 보세요. 자, 제가 화면 좀 키워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가 요거예요. 얘를 클릭하면 내 사진을 업데이트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구글 연수이기 때문에 구글 로고를 집어넣어놨고요. 그리고 밑에 이름과 성별이 있습니다. 이름을 클릭해서 여기에 보여지는 이름을 클릭해보면 이름과 성을 입력하고 저장을 눌러주면 이게 내 계정에서 사용하는 내 이름이 됩니다. 닉네임은 우리가 별명으로 요거는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여기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하시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김동원 트레이너 또는 김동원 구글 트레이너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사진은 나중에 하시더라도 내 이름만 바꾸시는데 잠깐 팁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구글은 한국에서 만들었을까요? 미국 애들에서 만들었을까요? 미국에서. 네, 대한민국에 김이박 많죠. 네, 김이박 최 되게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똑같은 성이라도 뭐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볼 겁니다. 자,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성이 되게 다르고 그걸로 사람을 이름을 많이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에 성에다 내 성을 하나 적고 이름에다가 내 이름을 적어 놓으면은 이거 인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건 팁이에요. 성에다 내 이름을 다 적으시고요. 이름에다가 내가 하고 있는 업무나 직책 같은 걸 적어 두시면 좀 더 좋아요. 한번 변경해 보세요. 변경되신 분들은 녹색 체크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요. 자, 화면 이름을 어디다 써요? 그러니까 내 이름 풀네임을 성에다 그냥 다 적어버리세요. 아, 그리고 이름에다가 정유진 선생님은 이제 지금 또 하시고 있는 그 회사 이름을 적으셔도 되고, 아, 그렇게 적어두시면 좋아요. 닉네임을 그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그 그러지 닉네임은 말고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음, 자, 하시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구글 계정은 내 뭐라 그랬어요? 신분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후에 저랑 이후에 다룰 도구들이 구글 문서, 시트, 여러 가지 자료들을 주고받고 온라인으로 메일을 주고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뭔가 보내거나 내 연락처가 저장이 돼 있다라면 어떨까요? 지금처럼 입력을 해두면 그 사람 그게 뜨겠죠. 네. 그래서 나를 증명할 때 이렇게 해서 사진을 꼭 넣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되신 분들은 녹색 체크 눌러주세요.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기본 연수 과정에서 쓰는 거는 이제 보안 정도 더 하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 연구원님들을 위한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진 선생님 혹시 이름 다 바꾸셨을까요? 네, 바꾸시고 저장 눌러주세요. 네네네네. 네. 자, 이어서 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요새도 동사무소로는 안 되지. 잠깐. 예, 주민센터를 가더라도 주민등록 등본 띄면은 뒷자리 가려드릴까요? 넣어드릴까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그리고 들었어요. 행정 처리할 때 그걸 가리고 달라는 데도 되게 많아졌어요. 많아요. 개인정보 노출이 너무 심해졌으니까. 자, 내 구글 계정이 아까 전에 지금 신분증이라 그랬고 이후에 다룰 때 그냥 요약을 해서 드리면 내 모든 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것도 다 동기화가 되고 내가 관리하는 문서들도 다 동기화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저는. 구글 계정과 비밀번호는 뭐냐? 내 전 재산이 들어있는 온라인 은행이고, 내 메일 주소는 그 계좌번호고, 내 비밀번호는 그 통장의 비밀번호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여러분 혹시 나는 가릴 거 없고 우리 가족들하고 모든 걸 나누기 때문에 내 비상금 통장에다가 비밀번호랑 도장 같이 넣어가지고 항상 쓰기 좋게 놔두시지는 않으시죠? 아낌없이 절대 안 주란다. 하죠. 절대 네. 안 하죠. 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네, 절대 안 됩니다. 예, 저처럼 아낌없이 주다가 네, 뭐 하나 하더라도 저희 걸리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뭐냐? 내 계정의 비밀번호는 굉장히 어렵게 만드셔도 되지만 보안을 좀 잘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맞아요.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이 뭐냐면 비밀번호도 뭐 숫자, 문자 섞어가지고 해놓는 방법과 그러고 나서도 그거 잊어먹을 경우 많죠. 그래서 네. 복구 전화번호 해두셔야 되고 혹시 내 노트북에는 지문인식 기능이 있나요? 그러면 네. 여기는 제가 안 적어놨지만 2단계 인증과 패스키 같은 걸로 다 패스키.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키보드에 지문인식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로그인할 때 그냥 여기다 손 딱 대면은 인식이 돼요. 맞아요. 네. 그리고 여자분들 스마트폰도 지문 인식되거나 패턴 이런 거 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 다 걸어 놓으셨죠? 네. 난 전 떳떳해요. 봐도 돼요.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진짜. 이런 장치를 지금부터 걸게요. 자, 화면 봐주세요. 이번에는 보안이라는 메뉴예요. 보안을 클릭하게 되면 2단계 인증, 패스키, 비밀번호, 그리고 복구 전화번호와 복구 이메일까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가능한 한 다 등록을 해두시고요. 이 패스키가 요새 좀 재밌어진 기능인데요. 패스키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지문인식, 저는 제 지문을 인식을 했고요. 저는 이미 등록이 돼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우리 선생님들 누르시게 되면 비밀번호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네. 나서 패스키 생성을 눌러주게 되면 여러분들 다른 기기 눌러서 만약 내 스마트폰이다 이런 걸로 등록을 해서 만약 갤럭시 종류를 쓰게 되면 구글 그 삼성 계정 또는 요새는 구글 크롬에서도 그 패스키가 인식이 되거든요. 지문 같은 게. 네. 지문이 되고 아이폰을 쓰시게 되면은 음흠. 애플 계정의 그 아이클라우드 키체인이라는 곳에 비밀번호가 저장이 다 돼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인식이 되느냐? 다른 PC나 이런 데서 로그인을 딱 하게 되면은 내 스마트폰에서 지문을 찍으면 로그인이 되게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와우. 시간 관계상 패스키는 나중에 천천히 설정을 하시고요. 음흠. 2단계까지도 해두시면 좋은 게 어디에 로그인했을 때 스마트폰에 알림이 딱 와요. 야, 누가 지금 비밀번호 로그인했냐? 너 맞아? 맞아요. 그래서 내가 맞아라고 해줘야지만 돼요. 근데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거 싫어합니다. 맞아요. 저희 오피스가 공유 오피스란다. 자, 녹화 다시 이따 편집 좀 잡을게요. 예, 저희 사무실에서 네. 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한테 컴퓨터 좀 빌려달래요. 사람이 와서. 왜요? 그랬더니 스마트폰을 놓고 왔는데 헐. 지금 계정에 로그인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이분이 보안을 너무 걸어놔서 아. 스마트폰이 없으면 아예 접속 못하게 다 걸어놔 버린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까지. 2단계 인증까지는 좋기는 한데 너무 많이 걸어두시면 좀 힘드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첫 번째 비밀번호 그리고 복구 전화번호 2단계 인증 번호랑 복구 메일 패스키는 내가 만약에 지문 인식이 되는 스마트폰이나 지문 인식이 되는 노트북을 갖고 있으면 해주세요. 그럼 되게 편해요. 삶이 좀 편해집니다. 자, 요 실습은 그 각자 하실 거니까 제가 좀 건너뛰고요. 약속드렸던 시간이 있어서 자, 이제 화질이 확 올라갔을 겁니다. 자, 선생님들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정리를 했어요? 디지털 전환이 뭔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럼 그걸 구글에선 디지털 시민이란 말을 써요. 디지털 시민. 뭐냐? 디지털 세상에서 내가 시민 활동할 시티즌. 내 시민증이 구글 계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나인 거예요. 온라인 세상이란 말이에요. 내 디지털이에요. 그래서 내가 메일을 주고받거나 전화를 할 때 내 사진이 뜨는 것처럼 이제 내 사진과 내 이름을 등록해놨기 때문에 내가 메일을 보내거나 상대방하고 내가 주고받는 내용들이 있으면 뭐가 돼요? 이제 그게 나를 증명하는 수단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구글 계정에는 두 가지 계정 타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개인 버전과 로직 계정. 조직 계정이 있어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만약에 전화를 하려고 그래야 돼요. 그럼 뭘 알아야 되죠, 제가?
연락처. 전화번호 알아야 되죠. 전화번호를 알아야겠죠. 그게 상대방을 규정하는 수단이니까. 맞습니까? 네네네. 온라인에서 구글로 업무를 볼 때는 뭘 알아야 돼요, 이제는? 네. 이메일 주소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네. 저는 물어볼 때, 연락처 주고받을 때 Gmail 주소 사용하시면 주세요라고 꼭 얘기를 해요. 조직 계정에 계정이 더 좋은 거고 기능이 많다라고 오해를 하세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조직 계정과 개인 계정은 스타일이 달라요. 그냥 스타일이 달라요. 근데 무슨 말이냐?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직장 생활할 때 내가 회사에 들어가면 우리 회사 조직에 있는 나랑 같이 일하는 부서의 사람들의 뭐부터 알아야 되죠? 연락처부터 알아야 돼요. 네. 그렇죠? 그 연락처를 여러분들 수첩에다가 적어가면서 한 명씩 따라다니면서 적으셨어요? 아니요. 아니면 회사에서 인사팀에서 그 부서에서 사용할 연락처를 엑셀 파일로 정리해서 받아보셨나요? 자, 그래서 네. 조직 계정에선 연락처가 필요가 없어요. 자, 무슨 말이냐? 개인 계정에서는 제가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 전화를 하려면 제가 연락처 알아야 전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네네. 회사나 조직 계정, 학교 계정에서는 내가 네. 상대방의 연락처를 몰라도 된다고요. 회사 인사팀에서 주소록을 다 그러니까요. 정리를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 파일을 네, 받았으니까 맞습니다. 내가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차이가 네네네. 나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화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조직 계정 들어가 보시면 제가 열어놨거든요. 여기 눌러보시면 주소록 가보셔가지고 여기 왼쪽에 보면 디렉토리라고 있어요. 이거 조직 계정에만 있습니다. 네. 개인 계정에는 없어요. 디렉토리를 네. 클릭하면은 내가 저장 안 했는데 여기에 뭐가 막 뜰 거예요. 지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선생님들. 조직 계정 들어가 보세요. 주소록 가셔서 뜹니다. 조직 계정 들어가면 뜨지요. 그 선생님도 그 저장하신 적 네. 있으세요? 없어요. 제가 만들어서 선생님들께 공유를 해놓은 거예요. 자, 근데 개인 계정은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거래처를 만나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맞아요. 114에서 저한테 그 내 거래처를 정리해 주진 않잖아요. 맞습니다. 내가 등록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주소록 관리는 개인 계정만 필요해요. 아. 예. 자, 볼게요. 제 연락처를 집어넣어놨습니다. 자, 그거를 이메일 주소 붙여넣고 전화번호 붙여넣고 저장을 한번 눌러보시면은 천천히 이거 지금 안 하셔도 돼요. 하실 수 있는 분들 제 얘기 들으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저걸 붙여놓으면 갑자기 제 사진이 떠요. 네. 그리고 제 SNS 계정과 제가 관련된 오픈된 자료들이 다 떠요. 맞습니다. 자료들이 떠요. 왜? 제가 그걸 아까 전에 제 계정 등록해 놓을 때 다 오픈 시켜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신분증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만약에 디지털 관련된 업무를 많이 하신다라면 연락처를 주고받을 때 우리 선생님들 그 업무상 쓰는 Gmail 주소를 주고 이것도 같이 저장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세요. 네. 이것도 같이 저장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되면 우리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요. 많아져요. 이제 여기까지만 해보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 구글 디지털 전환 도구들을 같이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지을게요. 요것만 기억해 주세요.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는 의미가 없다. 저랑 이게 함께하는 시간이 주말 황금 같은 시간이 무료 강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으로 비용을 안 내셨지만 여러분께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비싼 시간 아니세요? 우리 선생님들께? 여러분들이 만약에 강사님들을 치게 되면 1시간 반 강의하면 얼마 받으시겠어요? 여기 봤더니 저기 되게 강사료 비싼 분들 여기 몇 분 계시거든요. 4시간, 1시간 반을 내가 여기에 투자했다는 얘기는 내가 1시간 반 일했을 때 강사료를 받은 만큼 이 시간을 좀 투자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소중한 시간이고 이런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 성공하나요? 아니면 나쁜 사람이 성공하나요? 부자가 되나요? 성공이 나쁜 사람이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나쁜 사람을 돈을 많이 벌어요? 착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요? 확률적으로 나쁜 사람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돈 버는 거랑 이 사람이 착하고 나쁜 건 아무 연관성이 없어요. 맞더라고요. 아무 연관성이 없어요, 선생님들. 네. 돈은 누가 버느냐?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벌어요. 돈을 버는 것과 착하고 나쁜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디지털 전환을 할 때 제가 제일 듣기 조금 안타까운 얘기가 뭐냐? 저는 이거 잘 몰라서요. 아직 잘 어려서 모른다는 학생이 있어요. 중학생들은 그냥 하기 싫어해요. 맞습니다. 네, 걔는 그냥 싫어요. 일단 자세부터
이래요. 예, 걔네들은 그냥 하기 싫은 애들이에요. 자, 그리고 20대 직장인들은요, 바빠 죽겠는데 이걸 왜 배우냐요. 그렇게 얘기해요. 3, 40대 가면요, 아, 이런 거 꼭 알아야 되네요. 음흠. 50대, 60대로 가게 되면 내가 디지털 잘 몰라서라 그래요. 음. 무슨 말이냐? 다들 핑계는 있으시더라고요. 디지털 네. 전환을 하고 내가 뭔가 교육을 받고 배워가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돈 벌려는 사람, 돈은 누가 버냐? 벌려는 사람이 번다 그랬잖아요. 음흠. 이걸로 내가 배우고 성장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게 돼요. 그래서 속도 의미 없어요. 저랑 지금 3년째 이 방에 같이 계신 분도 계세요. 천천히 해보시면서 한 분은 이런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전 너무 느려서 다른 사람 10개 배울 때 하나씩만 따라갈게요. 음. 괜찮다고 그래요. 왜냐? 다음 기수 돌아갈 땐 그분이 제일 앞서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고, 그래서 저희 모임의 이 구글의 정석의 키워드는 딱 3가지입니다. 정, 행, 덤이에요.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정, 행, 덤. 행동. 제가 복장이 검정색을 할 때, 기업 강의 할 땐 검정색을 입어요. 음흠. 왜? 돈 받았으니까 돈값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되게 지식 전달로 가지만 이 시간은 빨간색을 입습니다. 왜? 여기는 내가 나를 위해서 성장하고 내가 한번 뭔가 해보고 싶은 동기부여가 되신 분들이 오시는 자리예요. 속도는 의미가 없어요. 못 따라가도 상관없습니다. 유튜브 다시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왔어. 제가 10개를 했던 100개를 했던 상관없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중에 한 가지만 행동으로 옮기시면 돼요. 한번 해보시란 얘기입니다. 그럼 덤이 뭐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나한테 좋은 것들이 덤으로 생기더라. 음흠. 그게 목표가 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가장 행복한 곳에서 즐겁게 일하셨으면 좋겠고, 네, 지금까지 GEG 강남에서 함께하는 구글 연수를 함께 하셨고요. 네, 요것만큼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는 의미가 없다라는 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디지털 전환 도구를 통해서 가장 행복한 곳에서 즐겁게 일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첫 시간 구글의 디지털 전환을 6가지로 한번 6화 원칙에 맞춰서 한번 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GEG 강남의 캡틴을 맡고 있는 김동원이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